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정부, 말을 못하게 만드는 정부, 말하면 난리치는 정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데요.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할 말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야당은 말하면 막말이고요. 또 국민들이 SNS,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면요, 이건 가짜뉴스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정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짜뉴스, 야당은 막말. 예. 예. 이런 바로 식으로 이제 표명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 막말 예. 프레임은 이 정권이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지난 3월이었죠.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네. 얘기했던 그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한 김정은 수석대면이란 말을 이제 예. 듣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낯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라는 예. 말에서 보면 그때 이제 이게 막말이다라고 해가지고 참 이상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죠? 예. 이게 사실은 국가원수모독죄 얘기를 했지만 그건 사실상 폐지된 법이었는데도 예.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하의 한수에서 나와가지고 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나 잡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못 예. 잡아 그렇죠. 안 잡아는 게 아니고 못 잡는 거죠. 예. 예. 지금 괜히 그런 어떤 막말 프레임에 빠져서 우리가 쪼를 이유가 없다라고 예.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제 작년에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이정희 이제 국회의원한테 대해서 종북주사, 종북. 예. 예, 종북주사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공인에 대한 어떤 이제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 제기 이거는 널리 허용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국가원수 대통령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야말로 그 민주정치의 바로 전형입니다. 네. 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막말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거는 좀 아닌 거죠. 뭐 최근에 보면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세월호 관련된 걸로 해서 왜 예, 그때 이제 가짜뉴스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런 악의적인 부분들도 뉴스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골든타임 얘기했다, 얘들 예. 얘기했다고 뭐 천리업 얘기했다 그랬고, 그다음에 또 말하는 게 사실은 때와 장소와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스펙 문제 예. 이런 부분 대상이 또 있으니까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 주요한 뉴스로 해서 공격을 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뭐 전혀 문제 없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에서 나서가서 이 부분이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건 아니죠. 이전 정부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유력 후보에 대해서 예.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보도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예.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정부가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 정부 사람들이 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관련해서 했던 인신 모욕적인 말들. 엄청 많았죠. 기억하시죠? 뒤태도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각종 유언비어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확인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SNS나 아니면 집회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말로 나오게끔 사실상 전 유대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국회 미디어위원회에 있을 때 사이버 모욕죄라고 예. 하는 것들에 대한 신설 얘기가 있었어요. 사이버 모욕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왜 최진실이 자살하게 했던 그런 악성 댓글에 대해서 이제 요건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설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박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표현의 자유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이제 대통령과 같은 건 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 표명이나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박이라는 말이 허용될 수는 있는 거예요. 다만 거짓말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그 당시에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 예. 연예인이 티셔츠 입고 나와갖고 예. 말이죠. 그대로 노출시켜버려서 논란이 됐지만 그 연예인 그 뒤로도 잘 나갔습니다. 뭐, 예, 출연 제재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정권은 다른 것 같아요. 아예
원천을 차단시켜버리고 있어요. 예. 독재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전에 그 참여정부 시대 때를 이제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항들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한 거 보면 신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신문이 방송을 못하게 하는 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신문을 독점 사업자처럼 취급을 해서 조중동 같은 그런 메이저 언론에 대해서 제재를 해요. 예. 예,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거 보면 취재실 통폐합 혹시 기억나세요? 예, 알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신문법이나 취재실 통폐합에 헌법소원이 있었고요. 제가 그때 이제 네. 대리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기억을 해보면 이 정권은 그거 같아요. 마치 그 DNA 같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비판적인 그런 언론에 대해서도 아주 무자비하게 그런 제재를 하는 거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저를 해임시켰던 장본인 법무장관 예. 계시잖아요. 그때 질문 안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자 없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그거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어디죠? 중앙일보로 기억을 하는데 예. 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그 좀 왜 외국 나가냐? 그 일정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예.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청와대에서 엄중하게 그 정정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 난 이런 적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언론의 칼럼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해서도 난리치는 정권은 이 정부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독재 정권입니다. 진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현재 그 자기네들이 야당 시절에는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주장을 해요. 그죠? 강조하고. 예. 그러다가 지금 여당이 되고 나선 지난번에 이 참여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비판적인 그런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는 것도 당연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예. 아, 진짜. 그러고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덕적 유의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는 걸 참을 수 없고 그 사람들을 가짜뉴스로 매도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심지어는 구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식인 것 같아요. 북한이 절대선처럼 네. 뭐 유일 영도 체제 아래, 예? 예. 진짜 뭐 최고 존엄 이렇게 하듯이 그걸 딱 배웠는지 자기들의 기준에 벗어나면 아주 못 견뎌하고 말이죠. 예. 타인을 공격할 때는 북한이 막 타인을 그렇죠. 공격할 때는 사형시켜버리고 네. 정치범 수용소에 놓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탈레반 같다고 얘기들 하죠. 탈레반이죠. 예, 탈레반. 예, 달레반. 예, 그리고 거기서 탈레반입니다.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이제 억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요. 네. 아,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짜 심각했죠. 예. 예, 이번에 네, 북한 어선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삼척항 관련해서 지금 보면 처음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방부에서 마치 그냥 배가 포류가 돼가지고 그냥 흘러 들어온 것처럼 그것도 삼척항 인근에서 네. 발견대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며칠 동안 딱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지금 그 삼척항으로 들어와서 30분 동안 휘휘 돌려봤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또 2명은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하게 다르게 매우 축소했고 은폐했고 뭔가 좀 있는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마치 지금 남북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그렇게 아닌 것처럼 마사지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 지금 이제 국방부가 한 거에 지금 청와대가 관련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큰일 났습니다. 예.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방과 관련된 우리 안보와 관련된 걸 거짓말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요. 네. 이거야말로 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 집회에서는 이거는 군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사실은 군형법 이제 제가 군법무관 이제 해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군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적용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검토 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적재 부분에 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위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지금 청와대가 개입된지 여부를 이거는 조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말이죠. 예. 또 국민에게 진상을 알려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자 처벌 꼭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맞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사는 그러니까 처벌이야 뭐 이제 예. 그 기본적 헌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조사는 해야죠. 네. 그죠? 처벌 조사는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지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안은 사실 네. 군 안보,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그게 사안이기 사실은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내란 이제 외환 이거 일단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예, 조사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 외환에 해당되는지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적재 부분이 예.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해당되면 이거는 처벌해야지 도리가 없는 거죠. 탄핵인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형법상으로 처벌하는 거고요. 네. 예, 내란 외환은 어떻게 됩니까? 내란 외환이 형법상으로 처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대통령이라도 그렇습니다. 오, 예. 이거 심각한데 이번 맞습니다. 삼척 북한 어선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네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네.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세월호 그 사고 당시에 행적을 놓고서 그렇게들 말들이 많았고 아직도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삼척항 지금 이제 노크 기순이라고 하죠. 네. 노크 기순권에 관한 이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은폐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이 국민들의 의문이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오늘도 아주 핵심 포인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란 외환, 내란죄, 외환죄, 예, 처벌 가능하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번 진실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자신들은 선이다. 그러면서 언론을 계속 탄압하고 있지만 진실은 늘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